음. 시간만 지나고 아직 귀속 시기는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요거 발생주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방금? 맞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인정을 한다라고 가정해. 인정을 한대요, 만약에. 실제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인정을 하면 어떤 사단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어떤 사단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시죠.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요. 자, 내가 X1년 7월 1일 날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고요. X2년 6월 30일 날 이자를 실제로 100원을 받았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금은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잖아요. 예금에 대한 이자는. 그래서 당연히 귀속 시기는 요 100원 수령한 X2년 6월 30일이 귀속 시기가 돼요. 알죠? 근데 회계는 어떻게 해요? 회계는 7월 1일 날 예금했고 12월 31일까지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6개월 친 이자 50원을 인식하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죠, 여러분. 회사가. 아이고, 어떻게 적어야지? 차변에 12월 X1년 12월 31일에 장부에서 차변에 미수수익 50원 대변에 이자 수익 50원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X1년도에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되셨죠? 이걸 만약에 세법이 인정한다라고 했고, 인정? 그럼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세법도 그래, 동의해 이거잖아요. 동의해. 그죠? 그 말은 뭐냐면 X 1년도에 50원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X 1년도에 법인세를 언제 내요? X 2년 3월 말까지 내죠. 맞죠? 그러면 X 2년 3월 말까지 50원의 이자 수익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서 50원에 대한 세금 내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X2년도에 이제 이자 100원 수령했죠? 그럼 나는 수령하는 거고 은행은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이 100원을 다 줘요? 이자를? 아니요, 100원의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원천징수해야 되잖아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원천징수의 의미는 뭐냐면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100원을 받잖아요. 나는 이자를 100원 받으면 은행은 이자를 100원 주는 거니까 1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원래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서는 원천징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이미 50원은 신고해서 냈거든. 냈으니까 남아있는 50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연도 3월 X2년도 입장에서는 X3년도 3월 말일까지는 50원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때 50원 신고, 요때 50원 신고해서 총 100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 이자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이에요? 그럼 저한테 X2년 6월 30일 날 이자를 100원 주시려고 할 때, 이자를 100원 주시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김민국 사장님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이자를, 여러분들이에요, 은행. 제가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과거에 원천징수 된 게 있나요? 그거 빼고 나머지 원천징수 하게요. 이거를 저한테만 돌려요? 여러 명 다 돌려야 돼요? 그죠, 여러 명 다 돌려야 돼요. 은행 죽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간만 경과하고 귀속 시기가 도래하는 걸 우리가 왜 발생주를 인정하지 않냐면, 발생주를 인정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이미 한 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은행이 원천징수를 할 때는 지급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면 은행 입장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려면 미리 과세가 되는 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는 아래가 맞는 거에 맞는 거. 그래서 아래가 뭐냐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기간 경과분을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세법에서는 이거라는 거잖아요. 세법은 닥쳐라는 거예요. 닥쳐.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거, 인정 안 하는 거.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이거 이자 수익 인정하지 않고 미수 수익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X1년, X2년 3월 31일에 신고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 3월 말일에 신고할 건 없어요. 그럼 과세가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그럼 나중에 소득을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100원 줄 때 요 100원에 대한 전체 원천징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나는 이자 수익이 총 100원 있습니다라고 신고해서 이때 다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이렇게. 이걸 출제를 은근 많이 했어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 그래서 최근에 출제했던 게 얘예요. 여기. 여기 4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볼게요. 자, 법인의 수입이자인데 원천징수가 된대요. 보시죠? 원천징수. 이 수입이자는 이자 수익이란 뜻이에요. 이자 수익이 원천징수가 되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간 경과분이라는 건 아직 수입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기간만 지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장부에 수익 계상했다라는 건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잡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정한다. 틀린 거죠. 맞죠? 원천징수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기간 경과한 걸.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 문제 어렵죠? 꽤 어려워요, 이거. 맞죠? 그래서 손익의 귀속식인 말 문제를 꽤 많이 냈어요. 그래서 기억, 아셨죠? 인정한다라는 건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미리 과세하면 나중에 원천징수 할 때 얘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응? 다 메꿨지? 자, 됐고요. 자, 이제 좀만 나머지 할게, 나머지. 어디 있지? 아, 그리고 요거 맞다. 요거. 근데 여기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인데요. 자, 여기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례, 발생주의를 인정합니다. 네, 그럼 질문. 그럼 여기는 왜 원천징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천징수는 누가요? 지급자가요? 소득자가요? 취급자. 그러면 이자 비용은 이제 내가 지급자죠. 내가 은행한테 이자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고 해요. 은행한테 이자 제가 원천징수 해야 되거든요. 해보신 적 있어요? 그죠? 두드려 맞는 거 은행이 닥쳐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맞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는 당연히 내가 받는 놈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하는 거지만 여기는 개인은 원천징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은. 알죠? 웃기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여기는. 그래서 발생주의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알죠? 이거 말 조심하시고. 자, 됐고요. 은행 입장에서 난감하겠죠. 갑자기 원천징수 한다라고 하면 미친놈 아닌가? 이거 방금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요거하고 쉴게요. 요거하고 쉴게요. 중요한 거예요. 약간 좀 이따 실기. 자, 여기도 말 문제만. 자, 말 문제만. 뭐냐면, 우리 임대료 있죠, 여러분들. 임대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발생주의예요.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죠? 발생주의가 뭐냐?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1년 뒤에 준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7월 1일 날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잡겠죠. 발생주의에 따르면. 맞죠? 근데 문제는 법인세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럼 권리의무 확정주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임대료를 받을 권리는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맞죠? 그래서 여기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가요. 원칙이. 맞죠? 수령일 또는 약정일. 받기로 돈은 안 받았지만 받기로 약정한 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원칙을 내는 게 아니라 특례를 내요. 특례를. 특례는 뭐냐면 여기. 특례는요. 우리가 여기요. 1년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생주의를 세법이 인정해요. 맞죠? 인정하는데 아래에 있는 1년 초과 있죠. 1년 초과는 발생주의가 수용이 아니라 강제예요. 강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년 초과는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임대료를 주고받는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2년 동안 임대를 2년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한 달마다 받기로 했대. 그러면 얘는 지급 기간이 1년 초과가 아닌 거예요. 지급 기간 한 달이잖아, 한 달. 맞죠? 여기선 임대 기간이 아니라고 지급 기간이라 지급 기간. 그럼 여기에서 1년 초과는 뭐냐? 선불 후불이에요. 선불 후불.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임대료를 2년치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급 기간이 1년 넘지. 2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발생주의를 하지 않고 수령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 떨어져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3년치를 한꺼번에 다 받았대. 받았는데 세무서가 어이구 우리는 수령일로 갑니다. 자, 3년치 다 3년치 받은 거 요 날 다 때려버릴게요. 라고 하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 많이 발생주의를 강제해가지고 나누어서 가셔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쉴게요. 요거 출제합니다. 매출 할인.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들어보시죠. 들어보실게요. 자, 내가 2023년도에 제품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2024년도에 상대방이 반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은 뭐 매출 할인도 있지만 뭐 매출 환입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 반품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매출 할인이니까 거기도 할인이가 나와 있나? 할인이네. 약정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출 할인이면 일찍 갚으면 우리가 깎아주는 게 매출 할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제품 매출은 2023년도에 했어요. 알죠? 2023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매출 할인은 2024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 할인 같은 거 매출액에서 빼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2024년도에 매출 할인이 발생한 건 2023년도 매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니까 여기는 당초 매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언제로 가냐면 방금 사든 2024년도 매출에서 차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 매출 할인은 당초 2023년도 매출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수정 신고하는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이미 2023년도에 신고를 끝났잖아요.
그리고 매출 할인 약정은 2024년도에 할인 약정 2023년도에 맺었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 내가 외상값을 상대방이 일찍 갚아가지고 그때 깎아준 거예요. 됐죠? 그럼 당초 2023년도 신고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수정 신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2024년도 매출액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뜻은 할인이 발생한 날. 그 말이에요. 할인이 발생한 날. 일찍 갚으면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갚는 날이잖아요. 일찍 갚는 날. 자, 됐습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요. 5시 5분에 요거 할 거거든, 요거 할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